오늘 여러분께 돈도 들지 않고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는 인생 성공 꿀팁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어느 한 호텔에서 발레 파킹을 맡긴 450명의 단골 손님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호텔에서 나설 때 발레 파킹한 차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손님이. 그러려면은 이제 직원한테 이제 표를 받고 좀 기다린 다음에 차가 올 때까지, 차가 오면 이제 내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표를 받고 차를 탈 때까지 평균적으로 4분 50초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이 단골 손님을 무작위로 3개를 나눴어요. 3그룹으로. 한 그룹은 그냥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또 한 그룹은 표를 나눠줄 때 그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손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그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세요 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했는데, 표를 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 손님이 차를 탈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안전벨트 꼭 매세요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그룹이 안전벨트를 얼마나 맸는지를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아무 얘기 하지 않은 첫 번째 그룹과 그 표를 줄 때, 그러니까 차를 타기 전 4분 50초 전에 안전벨트를 매라고 얘기한 그룹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맨 확률이 55%였어요. 그런데 차 타기 직전에 안전벨트를 매세요 라고 그 말을 들은 손님은 무려 80%가 안전벨트를 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적시에 발동하는 알람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적시 알람 효과인데, 앞 연구에서도 그 제때 들어가는 그 알람, 안전벨트를 매세요 딱 잘 탈 때 그 한마디가 안전벨트를 매는 확률을 어떻죠? 25%포인트나 상승시키는, 55에서 80까지 올라갔으니까. 실제로 이 안전벨트 연구 말고도 이 알람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하면 투표율도 오르고 예방 접종률도 오르고 심지어 예적금 하는 비율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람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왜요? 여러분 다 지금 알람 효과를 잘 누리고 계시죠? 언제요? 아침에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 영상 보는 대부분 분들이 주무실 때, 특히나 휴일 말고 이제 일을 하게 되면 혹은 학교 가게 되면 제때 일어나야 되니까 알람을 맞춰놓고 주무실 거예요. 그래서 알람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 알람의 효과를 다른 행동에도 잘 적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원하는 어떤 습관을 만들 때 그 알람을 제대로 활용하고 계시나요? 만약 그 알람 효과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지 못하신다면 아침에 일어날 도움을 줬던 그 알람 효과를 여러분 한 모든 행동에 많이 적용해 보세요. 일단 알람 효과가 왜 이렇게 효과가 좋냐면, 알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좋은 긍정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왜 하지 않을까요? 게을러서 안 할 수도 있고, 습관이 안 들어서 안 할 수도 있고, 피곤해서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잊어버려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억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뭐죠? 망각의 존재죠. 그 유명한 에빙하우스의 망각 복선을 보시면,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하더라도 25분이 지나면 절반가량 까먹고 슬프죠? 하루가 지나면 70% 까먹고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 까먹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죠. 뇌가 일부러 이렇게 까먹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까먹어요. 때문에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 해내야 된다,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로 바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지만,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알람이 뭐죠? 그 잊어먹는 거를 경고를 줘서 생각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적시에 발동이 되게 되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 행동을 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전벨트, 그 외에 예적금, 그 투표율, 예방접종, 연구 결과에서 나오듯이 알람이 우리가 무언가를 잊어먹어서 못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알람을 통해서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PDS 다이어리를 출시하고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PDS 다이어리가 좀 빡세요. 매일매일 무언가를 열심히 적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안 적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PDS 다이어리를 구매하신 분들이 그 다이어리를 열심히 잘 쓸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중 하나가 알람. 계속 알람. 잊지 말고 다이어리를 쓰게끔 알려주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저는 알려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다이어리 샀어요. 이게 쓸 거야. 마음은 이제 이미 살 때부터 열심히 쓸 것 같아. 근데 지나면 안 쓰죠. 그게 이제 갑자기 귀찮아서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까먹은 거야. 까먹어서 이제 안 쓰는 거죠.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그거를 알람을 줍니다. 하나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통해서 알람을 주는 거고, 무엇보다 우리 단톡방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단톡방이 카톡으로 이루어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카톡은 열게 돼 있어요. 하루에 정말 이렇게 스마트폰과 담을 싸신 분 아니면은 카톡은 대부분 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카톡을 열면은 내가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이어리 쓴 거를 인증을 해요. 그러니까 카톡을 열 때마다 알람을 주는 거예요. 고영성, 오늘 너 다이어리 썼니? 네가 계획한 거 플랜 2C 했니? 계획 잡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했니? 라는 것들을 카톡을 열 때마다 알람을 주는 겁니다. 이 PDF 다이어리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알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PDF 다이어리를 1년을 계획한 거예요. 이건 뭐 한두 달 해서는 안 되겠다. 1년 동안 한번 우리 이 PDF 구입하실 분들과 한번 가보자 라는 체원 안에서 기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람 효과예요. 이 다이어리를 계속 쓸 수 있는 알람을 준다는 거죠. 우리 스터디언 구독해 놓으면 또 영상으로 알람을 주는 거죠. 헤어졌을 때 알람을 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스터디언에서 열심히 하자, 독서하자, 미친 듯이 살아보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중간중간 여러분께 알람을 주는 겁니다.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기분이 다운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복귀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알람을 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적시 알람 효과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이제 방에서 이제 컴퓨터를 딱 키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이. 그렇죠? 물론 이제 저는 대표다 보니까 그전 때도 씻으면서도 막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근데 딱 컴퓨터를 켰을 때 제가 뭐를 해놨냐면, 아마 다시 로그인 시 윈도우 열기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밤에 일했던 내용들이 윈도우로 다 떠 있거든요, 창에. 그거를 아침에 부팅을 하고 컴퓨터를 켜면 다시 팝업이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날에 일했던 어떤 그 흐름들을 고스란히 이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터넷 키면은 아침에 이것저것 정보 많이 보고 싶잖아. 이것저것 궁금한 거 많잖아. 그러면 웃긴 게 그거 하나 보게 되면 또 꼬리를 물어서 시간 낭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컴퓨터 딱 켜고 딱 여는 순간 그냥 제가 일했던 게 뭐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딱 바로 그냥 보자마자 이게 알람이죠. 바로 그냥 일 모드가 되는 거죠. 매우 효율적으로. 그래서 컴퓨터를 켤 때마다 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알람이 뭐냐면, 켤 때마다 다시 로그인할 때 윈도우 똑같이 열기, 그거를 이제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알람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잔소리 듣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누구한테 듣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잔소리 듣는 걸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중에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하는 행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의 잔소리 듣기 싫어 라는 것만큼 큰 내적 동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습관들과 행동들을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늦게 자는 거 조금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자는 건 아니어도 제가 올빼미형이기 때문에 좀만 더 일찍 자자. 왜냐면 이게 저도 조직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택근무 하더라도 조직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돌아가는 그 오전의 시간이 되게 일찍이에요. 다 비슷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늦게 자면은 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뭐 책을 통해서도 더 확신했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잠이 부족하면 뭐 건강에도 안 좋고, 인지 능력 떨어지고, 생산성 떨어지고, 의사결정 능력 떨어지고, 대인관계에서도 태도나 이런 것도 훨씬 안 좋아지고, 또 제가 무례함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무례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잠을 어느 정도 충분히 자야 돼요. 근데 워낙 전 밤만 되면 쌩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순환인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묘하게 낸 게, 아내의 잔소리를 활용하자. 그래서 아내는 조금 저보다 일찍 자는데, 그 주무시러 들어가실 때 저를 항상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잠자는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더 일을 벌리는 분위기다 하면 잔소리를 하게끔 제가 요청을 드렸죠. 찐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찐으로 해주시니까 별로 이렇게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잔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거의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거 이제 완벽하게는 안 돼요. 제가 올빼미형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니어도 그래서 조금 한두 시간 정도 일찍 자면서 제가 수면 시간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운동 또한 그랬어요. 제가 운동을 끊어놓고 이제 잘 안 가면 아내한테 제가 안 가면 바로 잔소리 해달라. 나한테 아주 가혹하게 잔소리 해달라. 그랬는데 다행히 정말 가혹하게 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운동을 그 잔소리 안 듣고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삶에 알람 효과, 알람 시스템을 만들면 여러분이 원하는 행동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요? 우리가 안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냥 잊어서, 까먹어서,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적절할 때 잔소리, 알람, 경고 들어오게 된다면 그 행동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거를 성공률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습관이 되게 되고, 습관이 되게 되면 나중에는 알람이 없어도 그걸 하게 되는, 알람이 없어도 그걸 하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이어리 구매하신 분 중에 지금 단톡방 오신 분이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명 중에 3분은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특히 이제 다이어리 열심히 쓰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처음으로 열심히 써보겠다 하신 분들은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대알람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그 경고 알람을 받으시면서 다이어리 쓰면은 다이어리를 열심히 쓸 확률이 높아지고, 저희 플랜드 다이어리 쓰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성장과 성공을 이룰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만 알람 활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행동을 잊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이 알람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시라. 이렇게 알람 시스템 구축해 놓으면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